오토바이가 좀 속도가 빨라요. 이곳 제한속도 30 가보겠습니다. 갑니다. 녹색 신호. 이런. 아하, 다시. 저기서 오던, 야, 여기서 꺾어지네. 예. 상대가 비보호자회전인가 봐요. 예. 깜빡이 안 켰대요. 상대 오토바이가. 깜빡이 안 켜고 비보호자회전하던 오토바이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랑 사고. 제한속도 30인데 네, 좀 빨라 보이죠? 자, 이번 사고 과연 몇 대 몇입니까? 우리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한대요. 비보호자회전 80대 20이에요. 그런데 상대 측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밖에 안 돼요. 유상 책임. 병원비 160만 원에서 알아서 해결하래요. 저는 일도 못하는데 발가락 골절 됐대요. 엄지발가락 골절. 엄지발가락 골절로 배달하려고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딱 뛰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입원할 정도는 아니죠. 엄지발가락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죠.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연 과실 비율이 100대 빵입니까? 아니면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? 투표 시작.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76%, 불박 오토바이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24%입니다. 좀 어렵죠? 이 도로가 몇 차로 도로예요? 왕복 4차로? 왕복 2차로? 왕복 2차로네요. 이때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? 깜빡이도 안 켜고 이때 여기서 이거 얼마나 될까요? 한 10m 될까요? 못 피하겠죠? 30을 지켰어도 못 피하겠죠? 오토바이 속도가 좀 빨라 보이긴 하지만 30을 지켰어도. 그런데 이 오토바이는, 좌회전한 오토바이는 여긴 제한속 30도로야. 저 멀리 있네.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어.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. 그 착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오토바이, 불박 오토바이에게도 판사에 따라서 10 내지 20 볼 수도 있죠. 판사 성향에 따라서 100대 빵으로 보느냐, 10 내지 20 볼 수 있느냐. 근데 지금 시간이 밤 8시가 넘었어요. 여기가 왜 제한속도가 30일까요? 이건 제 뭐 학교가 있을까요? 차들도 별로 없는데. 5030 웬만해서는 넓은 도로 30이 많아요. 늦은 밤에도. 예, 왕복 막 6차로 이런 데도 30이 많아요. 새벽 시간에도. 그럴 때도 그 제한속도를 지켜야 될까요? 다 지켜야 될까요? 당연히 지켜야지.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야.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. 근데 이 5030 이게 생활도로 30이라는 것은 이 중앙선 없는 주택가 이면 도로가 30이잖아요, 보통. 근데 이렇게 왕복 2차로 도로면서 널찍한 여유가 있는데 이런 데도 전부 다 30으로 되어 있는 거, 이거는 앞으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, 개인적으로요. 저게 무단횡단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단횡단자 얼마나 되겠어요? 무단횡단 못하게 해야 되겠죠. 근데 이번 사고 여하튼 100대 빵으로 볼 수도 있고, 불박차 속도가 30을 안 지켰다 해서 30보다 더 높았던 점, 거기에 대해서 불박차의 과실을 일부 10 내지 20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. 이분께 제가 여쭤봤어요. 이분은 시속제가 35, 40 정도 간 것 같아요. 그러시길래 제가 볼 때 그것도 더 빨라 보이는데요. 그랬더니 네, 변호사님, 저는 제가 100대 빵으로 생각했는데요. 속도 말씀하신 거 봤더니 그냥 80대 20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. 예, 제가 직선거리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평균 한 45, 48 정도 되더라고요. 제가요 진짜 50 가까이 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제한속도 지키지 않은 점, 그 점에 대해서 제 잘못이죠. 네, 80대 20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. 그리고 엄지발가락 골절이지만 수술은 필요가 없대요. 통원 치료하기로 했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리고 어차피 수술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. 네, 그렇게 하고 난 실밥 플루트 또 가면 되죠. 움직일 수 없을 때, 도저히 집으로 가서 누워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, 그럴 때는 또 큰 수술해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, 그때는 의사가 한 번씩 와서 보잖아요. 네, 드레싱하고 열어보고 괜찮네요. 네, 괜찮습니다. 그럼 또 드레싱 해주고. 네, 그런 경우는 필요합니다. 왜냐면 염증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고
글쎄요, 엄지발가락 골절 수술할 수술 필요 없는 정도, 이 정도면은 굳이 내가 계속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죠. 11급이래요. 그래서 160만 원밖에 못 준대요. 응급실 간 비용, 진단 병원 지금 들어간 거 그거 빼고 나머지 그거는 병원에 줘야 되니까 그냥 마무리 지으라고 160만 원에 끝내래요.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그냥 앞으로 건강보험 받으래요. 그래서 그냥 160만 원 받고 끝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래요. 근데 산재 가입이 돼 있대요. 어떻게 될까요? 오토바이도 11월 달에 사서 지난 1월 3일 날 일어난 사고니까 2달도 못 했어요. 예. 한 2달 탔나요? 2달 가까이 탔어요. 4,000km밖에 안 탔는데요. 아이고 진짜 조심조심 타고 있었는데 이거 다쳐서 일도 못하게 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. 근데 상대 운전자분도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이래요. 아이고 더욱더 마음이 무겁습니다. 어떻게 될까요? 상대는 책임보험밖에 안 되고 내가 가입한 것은 건강보험과 산재입니다. 이럴 때는 산재로 하세요. 예, 산재 가입돼서 산재가 제일 좋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산재는 과실 따지지 않습니다. 물론 내 오토바이 망가진 건 별개예요. 그것은 산재서 안 돼요. 나 다친 것에 대해서 과실 따지지 않고 치료비 다 대줍니다. 그리고 내가 다시 일터에 복귀할 때까지 내가 벌던 소득의 70% 줍니다. 보험사에서는 없어요.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되더라도 입원해야만 일 못한 손해를 주고 휴업손해를 주고 입원하지 않고 통원 지나면 하루에 병원 가는 날 8,000원밖에 안 줍니다. 지금 최저 산재가 한 7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. 7만 원 정도 6만 8천 얼마였었는데 7만 원 7749. 내가 일 못하는 기간 4만 9천 원씩 줍니다.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벌던 소득에 최소한 소득이 제일 적더라 하더라도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줍니다. 그래서 산재가 훨씬 더 유리해요.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발됐다. 또 치료 또 해줘요. 보험사로는 한 번 하면 영원히 끝인데 산재,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번에 다친 것 때문에 또 다시 치료가 필요하군요. 그런 거 치료 또 해주고 그래서 그 치료받는 동안 일 못하는 거 또 휴업손해를 줍니다. 그래서 이번 사고는 산재로 처리하십시오. 책임보험 받는 거 말고 나머지는 산재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